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태범입니다. 계약금 입금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하시는데 이것이 있으면 꼭 멈춰주세요. 아니면 돈 날라갑니다. 제 지인분들이 계약금 먼저 입금해놓고 저한테 상담 요청하시는데 그럼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소중한 우리의 시드머니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등기부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건물 명칭, 건물 번호,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 있고,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에 대한 사항, 즉 저당권, 재산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제한 물권과 임차권 등입니다. 먼저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는 네 가지를 조심하세요. 첫 번째, 가압류 혹은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이 해소되어 말소되기 전까지는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현재 유효사항에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계약하면 안 됩니다. 가압류는 소유주가 금전적인 채무가 있어 법원에서 해당 부동산을 압류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금 체납으로 인한 가압류가 있습니다. 가처분은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행위를 임시로 유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유주가 A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까지 전부 받았는데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지 않고 제3자, 즉 B와 이중계약을 하여 B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 있을 때 가처분 신청을 하여 소유권 이전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좀 더 꼼꼼하게 보는 방법은 중개사님한테 말소 사항까지 포함하여 등기부를 뽑아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십니다. 유효 사항에 가압류, 가처분이 없더라도 현재 소유주가 수시로 가압류나 가처분이 걸렸다면 그 소유주는 또 다른 채무 관계가 얽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도 얽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유권 이전이 잦은 건물은 왜 그런지 이유를 꼭 확인해 보세요. 보통 세금 등의 이유로 최소 2년 정도는 소유하는데 1년이 채 안 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너무 자주 바뀐다면 꼭 경위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 사항도 현재 소유주만 나오기 때문에 말소 사항 포함하여 등기부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은 계약하지 마세요. 혹은 가등기 권리자 및 설정자, 양 당사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면 긍정적이나 이런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등기는 임시로 하는 기록이란 뜻이며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담보 가등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순위 가등기 이후 발생한 등기 내용은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모두 무효화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소유자가 너무 많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수의 소유자가 법인을 설립한다면 상관없지만 소유자가 5명도 넘고 그중 한 명이 뭐 외국 소재지도 있고 또 연락까지 잘 안 된다면 진행하지 마세요. 보통 계약 시 대리인이 다른 소유자의 권한을 대리받아서 부동산 사무실로 옵니다. 법적 효력으로 과반수를 넘으면 되지만 추후 압류가 걸리거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동의한 사람들의 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 소유자끼리 분쟁이 발생한다면 월차임을 어느 계좌에 입금해야 될지, 추후 보증금은 누가 줄 수 있을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중개사의 해석 능력에 따라 손님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청담동 주택 월세를 계약시켜 드렸는데 건물 소유자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분들에게 상속이 됐습니다. 원래 월세 관리를 이제 아드님이 하고 계셨고 이제 상속이 되면서 아드님과 따님이 이제 50%씩 상속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따님이 이제 자기도 소유주이니 자기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하라고 모든 세입자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기부를 떼서 확인하니 상속이 이루어진 건 맞았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추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절대 새로운 계좌로 입금하지 말라고 조언 후 월세도 입금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보증금은 월세의 10배 정도 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도 10개월은 넘게 걸리니 손해는 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구, 즉 소유권에서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첫째, 가압류 또는 가처분, 둘째, 잦은 소유권 이전, 셋째, 가등기, 넷째, 많은 소유자입니다. 이제 을구, 소유권 외에 대한 사항에서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근저당입니다. 중개사님께 해당 건물의 시세, 최근 매매 사례를 여쭤보셔서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의 합이 집값의 70%가 넘으면 안전하지 않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근저당이 많아 압류가 걸려 있거나 국세 체납되어 압류가 걸려 있다면 국세 완납 증명서도 요청해야 합니다. 보통 소유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하기도 하고 전부 완납했는데 말소 등기를 안 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국세 완납 증명서나 말소 신청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주와 중개인이 같이 쉬쉬한다면 꼭 그 자리에서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확보하려면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여 대항력을 가져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경매 시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계약 만기 후 퇴실 시 보증금을 받아야 할 때에 대항력이 중요합니다. 즉, 해당 주택 또는 상가의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소유주가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해 줄 줄 알고 모든 짐을 옮겼다면 점유가 상실되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세입자가 점유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즉,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줬다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하려고 전부 진행했는데 보증금 반환이 안 된다면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대부분 고객들이 현재 건물의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전합니다. 오전에 이삿짐 트럭에 짐을 모두 싣고 이전하는 곳 앞에서 반환받은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는데 이 보증금 반환이 늦거나 안 들어온다면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토지 별도 등기입니다. 신축 빌라에서 볼 수 있는 경우로 토지 근저당이 건물보다 빠른 날짜로 잡혀 있으면 세입자들은 당연 토지의 근저당 설정일보다 전입 신고일이 늦기 때문에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을구, 즉 소유권 외에 대한 사항에서는 첫째, 근저당, 둘째, 임차권 등기, 셋째,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7가지 사항을 참고하시면 큰 문제는 없지만 이 외에도 찝찝한 부분이 있다면 꼭 중개사님과 함께 잘 상의하셔서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하기 전에 꼭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문제가 발생하여 저한테 문의 주시거나 이미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하고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늦습니다. 절대 가계약금,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으니 무언가를 하기 전에 꼭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